네, 지난밤에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났습니다. 이걸 보고 바이든은 화가 났죠. 유가 하락이 반영이 안 됐어.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린다고 싸우지도 하고 있고. CPI가 발표 났으면 그 다음 타자는 이제 FMC 파월이죠. 지난 의사록에서는 0.5나 0.75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CPI가 예상보다 더 높았죠. 8%대 후반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9.1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0.5도 아니고 0.75도 아니고 1.0을 올려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. 무엇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픽아웃과 관련된 물가의 픽아웃과 관련된 가능성도 좀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.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늦게 깨달은 부분도 있고 좀 변화된 부분도 있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이게 CPI 6월 CPI 중에서 이 푸드, 에너지 그리고 푸드랑 에너지를 뺀 나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로 나와 있죠.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좀 강했는가? 다른 것들은 뭐 0. 몇에서 뭐 많아도 2, 뭐 이 정도인데 이제 큰 게 에너지, 에너지 원자재, 가솔린, 뭐 에너지 서비스, 그다음에 뭐 가스, 뭐 이런 것들입니다.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 이제 수치가 월등히 높죠. 이런 것들이 아직 높다는 겁니다.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든이 화가 났습니다. 통계는 구닥다리야. 내가 휘발유 세금도 낮추고 관련된 정유나 또 이 석유를 뽑아내는 그런 기업들도 만나고 사우디도 가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빨리빨리 안 보이니까 화가 나죠. 그런데 이것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습니다. 생각해보면 CPI라는 것이 소비자 단에서 이제 확인되는 건데 우리는 계속 공급자 단의 유가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여러 가지들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죠. 고점 대비해서 니켈은 뭐 마이너스 50%, 알루미늄 마이너스 37%, 코는 마이너스 16%, 구리는 마이너스 22%, 오일은 마이너스 13%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CPI는 소비자의 공급자단에서 계약된 것이 소비자단으로 이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. 레깅 인디케이터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김단태 유튜브에서 캡처한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좀 당연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석유를 뽑아서 필요한 곳에 배송을 정제를 하고 이제 쓸 수 있게 소비재까지 가는데 뭐세달 정도 두세 달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? 실제로 우리나라 관련된 그런 뉴스에서도 유류세는 인하했고 기름 원유값은 떨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는 기름값에는 잘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잘 중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. 어쨌든 그래서 바이든이 화가 났고 이런 것들을 정체적으로 살펴보면 CPI는 좀 공급자단에서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이런 지표들에 비해서 좀 지연돼서 우리가 확인되고 있다.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지금 이런 원자재들이나 이런 가격들은 실제 픽아웃 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좀 높지 아직도 이런 지연이 되는 것들 때문에 다음 달에도 좀 높게 생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만 7월 CPI 이 지수는 이제 6월 CPI 지수보다는 좀 낮은 8%대 후반이 될 거다. 뭐 이런 추측은 있어요. 근데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됩니다. 어쨌든 7월 13일 날 이제 CPI 발표 났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7월 말에 FMC 이제 여기에 대응하게 기준금리를 뭐 0.75로 할지 1.0으로 할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. 1.0이 되고 0.75도 높은데 1.0이 되면 또 한 번 또 조정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FMC 7월 말에 FMC와 관련된 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좀 좋을 가능성이 낮습니다. 그렇지 않을까요?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0일 날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FMC가 없습니다. 잭슨홀
미팅이라고 이제 글로벌 경제와 관련된 주요하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좀 들어봐야 될 거고, 그다음 또 9월 13일 날 CPI 발표가 있고, 또 9월 이제 중순 좀 지나서 FMC가 있고, 또 10월 13일 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. 이런 그 레깅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어쨌든 공급자단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은 좀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 좀 염두에 두고,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연될 수 있고 아직 불확실하다 뭐 이런 정도 알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7월 FMC까지는 좀 긴장 고조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주식 투자보다는 진짜 모멘텀이 강한 거나 실적이 정말 확실하고 돈을 엄청 잘 버는 기업이 발견이 된다면 이제 그런 것들만 조금씩 건드리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지난 6월 중순 좀 지나서 이제 하반기 투자를 지금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, CPI가 언제 정점을 찍을지 모르니까 우리 좀 계획을 세우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코스피 기준의 이제 역사적인 P12개월 선행 PER, PBR 저점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. PER 기준으로는 한 8.5배 밑으로, 그다음에 PBR 기준으로는 0.85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뭐 닷컴 버블, 그다음에 세계 금융 위기, 그다음에 그 코로나 요때 말고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, 결국에 우리는 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도 키 차트로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나스닥 밑에 차트가 파란색이 나스닥이고 위에 주황색이 이제 CPI입니다. 미국 CPI인데 미국 CPI가 확 높아졌다가 꺾이니까 나스닥이 반등했죠. 이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어쨌든 CPI 물가 상승, 예상치 못한 과한 물가 상승 때문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, 물가 상승이 잡히면 다시 우리는 FMC에서도 이런 관련된 좀 대응도 한 단계 낮추고 이제 투자하기, 지금보다는 투자를 시작하기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기다리고 있고,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이제 처음에 제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제목이 이쑤신과 12척의 배 그리고 거북선 이라는 제목이었는데, 명랑해전입니다. 이때 이제 이순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고,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일본 수군과 상대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유인을 해서 주변에 그냥 싸우면 질수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일본의 무기나 세력들이 월등했기 때문에 이제 명란해전 비법 같은 거 보면 사대부들의 솜니불 배교체를 걷어다가 물에 담가 적신 뒤 12척의 배에 걸었더니 외근의 조총 탄환이 그것을 뚫지 못하였다, 이런 식으로 절실히 엄청나게 잘 준비를 했다는 거죠. 이런 주변의 지형이나 물살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고, 그래서 이제 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, 이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자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 기업이나 산업이 놓여 있는 글로벌의 그 주변의 상황들이 이 기업이나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걸 면밀히 파악을 하고 투자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. 투자라는 건 지금보다 더 한 달 뒤, 두 달 뒤 확실히 더 좋아질 것들에 이제 하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약간 부정적이고 마이너스로 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를 할 때, 강의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삼성전자 가격이 좀 떨어졌다. 그럼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자. 내일 또 떨어지면 내일 또 사고, 모레 떨어지면 모레 사고. 이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놓여 있는 글로벌 환경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의 일과 실제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과 상호작용을 이뤄가는지,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고 살펴보고 출에다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
하셨으면 좋겠고, 결국에는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 확실함을 찾아내고 잃지 않고 주체를 수익화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, CPI가 꺾이는 걸 기다리고 있고, 첫 번째로. 그리고 이런 러시아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의 싸움이 원자재 쪽으로 어떻게 파급되어 갔는지 그 이유들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. 러시아 원자재 점유율 이 정도로 크고 EU의 러시아 의존도가 이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걸 막아버리면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겠죠. 우크라이나도 그렇고. 그리고 여기다가 러시아는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수준을 더 높여버리고 더 어려워진 거죠. 에너지와 관련된 상황이.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러시아 이제 노, 노르트 스트림과 관련된 이야기, 중국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,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때 당시에도 원자재 가격이 불확실하다. 지금 중국이 봉사되기 시작하면 석유 제품을 더 많이 쓸 거고,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수출이 감소할 수가 있고, 7월부터는 장거리 관광 노선이 본격 운영되기 때문에 항공유 경유가 강세가 될 수가 있고, 7월 8월에는 드라이빙 시즌 때문에 휘발유가 또 강세가 될 수가 있고, 가을부터는 이제 겨울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강세가 될 수 있는데, 또 바이든 사우디를 설득해야 되고 설득할 수 있을까, 뭐 이런 불확실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랬었고, 이제 지금 보면은 좀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, 뭐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곡물과 관련된 뭔가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완성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, 지금 하나 걱정되는 것들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한미 금리 역전. 미국이 우리나라도 뭐 빅스텝을 밟았지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이든 울트라 빅스텝이든 하게 되면, 금리는 역전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, 그래서 달러가 더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을 거고, 이제 최근에 좀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죠. 또 남아공 변이였나요? 그것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로 확산되면서 이제 여행과 관련된 이슈들, 기업들의 이제 긍정적인 뷰들이 이제 지연이 되고 있고,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면서 4분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큰 변화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. 계속 상황이나 큰 이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키 포인트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,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무엇을 언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건지와 관련된 것들이 중요한데, 일단 이번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7월 말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표를 하고 나면 또 이제 긴장이 좀 꺾일 가능성이 있고, 또 7월 말 8월 초부터 해서 8월 달에 또 모멘텀이 강한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거고,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실제로 지금의 CPI가 확실히 이제 꺾여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. 실제로 영업이익 매출액이 공격적으로 잘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는 기업, 혹은 주식과 상관없는 뭐 원자재나 이런 다른 것에 대한 친구 투자, 혹은 뭐 모멘텀이 아주 강한 임박한 그런 것들,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하셔서 어쨌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